오늘은 포스트 휴먼이 온다. 이종관 교수님이 지은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실리콘밸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조 혹은 사상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또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관 내지는 철학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책인 슈퍼 인텔리전스, 닉 보스트롬 교수가 주도해서 세계 트랜스 휴머니스트 협회가 결성되면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진영에는 아마 빌 조이, 레이 커즈와일, 드렉슬러, 닉 보스트롬 같은 과학기술자, 철학자, 정치가들이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이제 계몽된 이성의 산물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휴머니즘이 인간을 자유로운 이성으로 등극시킨 근대의 계몽적 주체 철학의 계승자로 위치지어 짓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이 새로운 인간,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구현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을 추진하는 세력은 이제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뭐 바이오 리버럴 혹은 뭐 엑스트로피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그 유파를 이루는 것이 나노, 바이오, 인포, 인지과학으로 확대하여 통칭 MBI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MBIC의 기하급수적 발전 속도와 그 수렴 지점을 물리학이나 수학의 특이점에 비유하면서 그 도래를 확신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특이점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흡인력과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 이 특이점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처음에 살펴봤던 책이 레이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었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였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특이점주의자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슈퍼 인텔리전스, 이런 사람들이 다 트랜스 휴머니즘의 진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의 숨은 이념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랜스 휴머니즘을 잘 보여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02년에 미국 과학재단에서 발간한 융합기술 관련 보고서, 인간 성능 형성을 위한 융합기술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MBIC 보고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첨단 기술의 발전 추세와 확산 추세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제 컴퓨터 칩의 발전 속도가 거듭 제곱의 속도로, 지수함수적 속도로 그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그 그래프를 장래까지 연장해서 미래 예측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그 그래프상에서 MBIC 기술이 결국엔 특이점에서 수렴하게 된다. 이 특이점은 이 기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결합하는 시점인데,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나노, 바이오,
그다음에 인포, 뭐 IT 기술, 그다음에 인지과학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술이 발전을 하고 나노 기술이 발전을 하면 뭐 혈액에 나노 입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질병을 이제 고친다. 뭐 이런 식의 패러다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다 융합돼 가지고 이제 특이점에서 수렴하게 되고 그때가 되면은 어, 이제 트랜스 휴먼 혹은 뭐 포스트 휴먼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트랜스 휴먼, 나아가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어, 이들은 인간 실존의 근거이자 한계인 물리적 기반이야말로 진화의 장애물로 여기고 이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데 기술적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미래 예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의 비전을 잘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상반되는 철학적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물론적 환원주의와 기능주의입니다. 유물론적 환원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의 숨겨진 유물론적 환원주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나노스케일의 원자로 환원될 수 있고 그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존재자들로 성립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석탄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을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로 변화시킨다면 석탄은 다이아몬드라는 존재자로 탈바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주의를 살펴보면 기능주의는 지능이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기능이며 기능은 다양한 물리적 기반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뇌의 지능적 능력, 예컨대 계산 능력 혹은 논리적 추론 능력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주의 중에서도 계산주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계산이고 계산을 잘 해내는 것이 컴퓨터고 그렇다면 컴퓨터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기능주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물론적 환원주의는 그냥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물리적인 그런 기반으로 다 환원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원적 물리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능주의는 비환원적인 물리주의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이제 상반되는 이 철학적 입장을 다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존재 방식의 다양성을 이야기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으로 이 유물론적 환원주의를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보자면은 유물론적 환원주의가 믿어마지 않는 뇌영상 촬영 기술을 통해 뇌의 혈류량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관찰하고 그 근처에 있는 물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문화를 연구하려는 방식을 금융자본에 대한 유물론적 환원주의 연구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지폐를 구성하는 물질의 운동을 나노스캐닝 기술을 통해 이미지화하고 그 기저의 미심물리학적 원리를 나노스케일로 파악한다면 과연 19세기 금융자본이 제국주의 전쟁으로 비화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금융자본이라는 추상적인 존재자는 19세기 이후 사실상 지폐를 통해 구현되어 왔다. 이러한 지폐의 물리적 기반은 정이라는 특정 물질이었다. 따라서 유물론적 환원주의에 입각한다면 19세기 금융자본의 속성 그리고 그러한 금융자본의 경제사회적 나아가 문화적 의미는 궁극적으로 특정 종류의 화학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교환 매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돈은 물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신도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물체로만 존재하거나 또는 정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먼 비전이 근거하고 있는 유물론적 환원주의는 결국 존재자의 존재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물론적 환원론의 입장은 항상 정신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정신활동 또한 문화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뇌과학으로 치자면 물질인 뇌가 물질인 뇌를 연구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지폐를 예로 들자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지폐가 여러 경제사회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내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전자의 연구하는 뇌가 단순히 연구 대상인 물질인 뇌와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역시 종이 쪼가리인 지폐가 여러 경제사회적인 현상들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존 썰이라는 철학자가 책 마인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적어두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개별적 마음이 우리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존 썰도 이제 물리주의, 그 유물론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와 생물학은 전개되는 영역이 다를 뿐이다. 문화는 생물학이 영역을 달리하여 취하는 형태이다. 각 문화는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인 생물학적 공통성에 표현이어야만 한다. 문화와 자연의 장기적인 대립은 있을 수가 없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자연이 항상 이기고 문화가 항상 진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컴퓨터는 다른 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로서 궁극적으로는 탄소이고,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질은 실리콘이다. 그러나 인간과 컴퓨터는 동일한 계산 기능, 동일한 정보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능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락은 이제 기능주의가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레이퍼스의 그런 주장을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인지 활동이 배경과 미래 예지 그리고 몸과 함께 육화된 형태로 일어나며, 따라서 알고리즘을 작동 원리로 하는 인공지능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우리의 삶은 부분적으로 과거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열려있는 미래 기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평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와 같은 규칙 기반 기호처리 인식 모델로는 구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어렸을 때 탕수육을 먹다가 체한 사람은 어, 어, 다시 탕수육을 먹을 이제 다 낫고 나서 탕수육을 먹으려고 하면은 잘 탕수육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 탕수육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경험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금 객관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어, 추억이나 혹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었던 일들이 그 기억에 다 이제 접목이 돼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이다. 금요일 날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학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기분 같은 것에 젖어들어서 현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이라는 것은 artificial life라고 해서 컴퓨터로 인간 진화의 과정을 구현해보자는 것입니다. IT와 BT의 결합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한 생물체인가, 단지 동물과 같은 존재인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본다. 이제 책의 내용입니다. 아티피셜 라이프에 기대어서 트랜스휴먼의 도래를 예견하는 테크노 퓨처리즘을 검토해보면 유감스럽게도 근본적인 성찰을 요하는 문제가 자명한 듯 전제되어 있다. 인간이 동물과 같은 생명체와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 생명체가 동일한 생명의 원리를 공유한다는 전제이다. 그런데 과연 인간은 동물과 동일한 생명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다시 하이데거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하이데거의 논의는 인간과 동물이 존재하는 방식의 존재론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우선 동물과 같은 생명의 존재 방식을 물체나 도구와 구별하여 생명의 고유한 존재 방식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거쳐, 즉 뭐 동물이나 돌 같은 그런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인간과 그런 동물조차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물과 동물이 다른 점을 설명합니다. 바위가 놓여있는 땅의 현 위치는 임의적이다. 어디에 있건 돌은 돌로서 존재한다. 반면 도마뱀은 아무데나 있을 수 없으며 특정한 환경 내에서만 서식한다. 물체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인과적으로 운동하지만 동물은 충동에 의해 운동한다. 따라서 생명체는 물체를 고찰하는 원리인 인과론, 또 물체를 파악하는 개념적 카테고리와는 다른 언어를 통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다음은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생존하는 동안 그 생존 환경에 밀폐되어 있다. 반면 인간은 이러한 충동과 환경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폐쇄 회로를 순환하듯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그러한 사로잡힘의 상태를 벗어나며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열어 밝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가령 인간은 그가 사는 곳이 절벽인 경우 그곳을 추락을 위협하는 절벽으로 밝혀내고 그 위험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그것을 떠난다. 하이데거는 존재하면서 존재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드러내는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을 탈존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인간이 탈존하는 한 인간의 본질은 결코 동물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떤 그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절벽에서 사는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절벽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절벽에서 태어났더라도 절벽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폐쇄 회로를 순환하듯 행동하지 않는다. 사로잡힘의 상태를 벗어난다. 인간은 동물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 방식, 즉 탈존하는 존재자라면 이러한 존재 방식은 젖은 생명의 진화로는 물론 이 젖은 생명의 진화 과정을 아무리 완벽하게 빠른 속도로 구현하는 실리콘 기반 디지털 진화를 통해서도 구현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인간에게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미래가 현재에 이미 와 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짓는다. 인공적인 생명체에게도 죽음과 미래가 존재하는가? 돌이 그곳에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 현재에 위치해 있게 된 것은 그것이 있었던 위치에 어떤 물리적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돌의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 현재는 그 이전이라는 시점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그의 존재가 실현되는 현재를 만들어낸다. 돌이 놓인 곳에 조만간 지진이 발생하며 돌의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 현재 위치의 땅이 붕괴되고 그것이 돌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기대된다 해도 이러한 기대는 돌의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이 기대되면 그는 현재 자신의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 위치를 바꾸는 결단을 한다. 미래는 직선상에서 현재보다 나중에 위치하는 점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보다 앞서 현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결론입니다. 현재 트랜스휴먼의 출현을 예고하며 환영하는 미래학은 과학성을 표방하며 물리적 시간에 근거하여 미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한다. 또 기술의 발전이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하는 속도를 물리적 단위로 측정하여 2050년 이후에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존재자, 포스트휴먼이 탄생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근본적인 무지가 숨어있다. 미래는 죽을 운명의 존재자, 즉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다. 결국 죽을 운명의 존재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미래는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인간을 물질에 불과하며 진화된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일반적인 사물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구별됩니다. 완전히 존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궤도의 끝에 인간을 물질적으로,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도식은 그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닉 보스트롬, 레이 커즈와일, 트랜스휴머니즘 그 진영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진영의 기본적인 사조는 유물론적 환원주의 그리고 기능주의를 깔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이종관 교수님은 하이데거의 철학, 그 다음에 후설의 현상학 그런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그런 철학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트랜스휴머니즘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 자체의 설명만 잘 읽어보셔도 잘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기초적으로 좀 하이데거 철학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책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기를 추천하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